필립스 커브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도 부르냐면요. 가격 설정 방정식, price setting equation이라고도 부릅니다. 이제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기업들이 원하는 desired price가 뭐고, 그 다음에 실제로 선택하는 adjustment price는 뭐고, 그래서 그것들을 잘 이용하면 T 시점에 전반적인 물가 수준을 얻을 수 있고요. 이것을 인플레이션으로 표현해 보면 필립스 커브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업들의 최적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을 뭐 우리가 이윤 극대화 문제를 푼 것은 아니지만 기업들이 어떤 방식으로 가격을 설정을 하고 그래서 경제 전체의 물가 수준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본 것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필립스 커브를 프라이스 세팅 이퀘이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경직적인 상황에서 기업들의 가격 결정에 대한 최적 의사 결정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경직적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한 거냐면 매 분기마다 4분의 1의 확률로 가격을 결정할 수 있고 4분의 3의 확률로 가격을 조정하지 못하는 상황을 우리가 프라이스가 스티키하다, 가격이 경직적인 상황이다라고 사실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격 경직성을 간단한 모형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인데요. 이런 형태의 가격 경직성을 경제학자 켈보라고 하는 매우 유명한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이 켈보의 이름을 따서 이제 켈보 타입의 가격 경직성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가격 경직성을 우리가 거시경제 모형에 이렇게 그 되게 예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가장 많이 활용하는 형태의 가격 경직성이 바로 켈보 타입 프라이스 스티키니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앞서 봤던 필립스 커브와의 차이점들을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총 공급 곡선, 필립스 커브가 총 공급 곡선인데요. 총 공급 곡선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이제 필립스 곡선과의 차이점은 바로 전기의 인플레이션 레이트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필립스 커브 시작할 때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했던 필립스 커브가 바로 이거고요. T 시점의 물가 상승률은 전기의 물가 상승률과 기대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GDP 갭에 영향을 받는다. 경제 전반적인 수요 상황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삿짐 센터의 이그젬플로부터 우리가 도출한 필립스 커브는 T-1기의 인플레이션 레이트 사실 빠져 있죠. 이걸 우리가 몇 가지 이렇게 보완해 볼 수 있어요. 모형 자체를 애초에 이삿짐 센터에 대한 스토리를 조금 바꾸면 파이 T-1을 집어넣을 수도 있는데 그게 뭐 가장 간단한 방법이고요. 무슨 뜻이냐면 자, 우리는 지난기에 가격을 조정한 기업들이 XT-1의 4분의 1이고요. 자, 이 기업들이 이번 기에는 가격을 조정하지 못한다고 하면 단순히 4분의 3을 곱했는데 자, 이 기업들이 물가 상승률만큼 가격을 인상할 수 있다. 여기다 곱하기 1 플러스 파이의 t-1. 자, 이렇게 텀 하나를 추가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기가 됐을 때 지난기의 가격이 그대로 오는 게 아니고요. 지난기의 가격에다가 실현된 물가 상승률만큼을 적용해 주자라고 하면 우리가 문제를 조금 다르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필립스 커브를 도출했을 때 이런 텀이 하나 생기기는 해요. 이런 방법을 우리가 쓸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우리가 justify 할 수 있냐면 두 번째는 람다가 1이다 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는 거죠. 자, 한번 보시죠. 자, 람다가 0이다네요. 네. 람다가 0이다 라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자, 람다가 0이 돼버리 맞죠? 람다가 0이 돼버리면 사실 이 텀이 없어지고 이제 1 마이너스 람다가 또 없어지겠죠. 1이 될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실 얻은 필립스 커브와 같은 형태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justification은 이렇게 justify 할 수도 있습니다. adaptive expectation을 도입하는 건데, 자, 기대 인플레이션이 뭐라고 가정하는 거냐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난기에 실현된 인플레이션 레이트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예상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피셔 이퀘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는 이게 파이의 t, t-1기와 t기 사이의 인플레이션 레이트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었고요. 만약에 우리가 기대 인플레이션이 파이의 t-1과 같다라고 가정할 수 있다면
자,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자, 이 값에 파이 t-1을 대입합니다. 그러면 람다 1 마이너스 람다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 다 없어지겠죠. 예. 남는 것은 바로 예, 파이 t-1만 남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필립스 커브는 파이 t-1 플러스 베타의 GDP 갭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삿짐 센터의 이그젬플에서 도출했던 필립스 커브의 기대 인플레이션을 파이 t-1으로 설정을 해주면 이렇다라고 가정을 하면 우리가 처음에 소개했던 필립스 커브와 간단한 이그젬플을 통해서 도출한 필립스 커브가 사실상 같아집니다.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어떻게 가정하느냐에 따라서 필립스 커브를 조금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붉은색으로 하이라이트 한 것은 우리가 이 세 번째 방법을 채택을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일반적인 형태의 어댑티브 익스펙테이션의 적응적 기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t 플러스 1기의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할 때 t 시점부터 시작해서 모든 과거의 인플레이션율을 적당히 가중평균하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가중평균입니다. 아마도 다음 기회에 실현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실현된 지금 현재 뿐만 아니라 과거에 실현된 인플레이션 레이트에 뭐 영향을 어느 정도 받겠죠. 그렇죠? 그래서 비교적 뭐 T기나 TB-1기의 인플레이션에 더 많이 영향을 받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을 테니까 자, 이런 값들은 비교적 큰 값을 가질 거고요. 이제 과거의 인플레이션 레이트에 붙어 있는 이런 가중치들은 비교적 작은 값을 가질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피셔 이퀘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기대 인플레이션을 파이 t라고 가정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보자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적응적 기대에 비추어서 본다면 사실상 이 텀은 살려놓은 거고요. A0를 1이라고 둔 것이고 나머지는 모두 다 0이라고 둔 것이겠죠. 그게 바로 우리가 피셔 이퀘이션에서 사용한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정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필립스 커브에 도입하게 되는 기대 인플레이션 가정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응적 기대를 가정하는데 아주 특수한 적응적 기대고요. 자, 바로 다른 텀들은 다 제로라고 두고 뭐만 살리냐면요. 이제 이것만 살리는 거예요. A1을 1이라고 두고 나머지는 다 제로라고 두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값은 바로 T-1기의 인플레이션 레이트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수한 형태의 우리가 적응적 기대를 앞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 보면 우리가 사용할 필립스 커브는 바로 자, 기대 인플레이션 대신에 파이의 T-1을 사용을 할 것이고요. 이런 형태의 사실 필립스 커브는 문제가 있어요. 이건 스탠다드한 접근법은 아닌데 그 교과서에서 이러한 가정을 채택한 이유는 필립스 커브를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우리가 거시경제의 여러 가지 현상들을 분석하는 게 매우 쉬워져요. 굉장히 단순하게 모형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기대 인플레이션이 파이 t-1이라고 설정을 해두고 나서 간단하게 몇 가지 이슈들을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러한 가정을 완화하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좀 달라지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람다의 파이 t-1, 1 마이너스 람다의 파이 t-1이니까 파이 t-1만 남겠죠.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앞으로 사용하게 될 필립스 커브의 형태고요. 자, 만일 장기 균형 상태에 있다. 어떤 경제가 장기 균형 상태에 있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GDP 갭을 우리가 0이라고 쓸 수 있고요. 그래서 이 텀이 사라지겠죠. 자, 그렇다면 인플레이션 레이트는 바로 지난기의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같아집니다. 그러니까 GDP 갭이 0이라고 한다면 물가 상승률은 지난기의 물가 상승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된다. 지난기의 물가 상승률이 1%였습니다. 그럼 이번 기의 물가 상승률도 1%가 되겠죠.